오늘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새 이틀 만에 신용대출이 4일 5일 이틀간 3,445억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월간 신용대출 증가 한도가 지금 2조로 억제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17%가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이 이렇게 급히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해부터 더 화랑으로 가고 있는 주식시장 때문에 아마 대출을 받아서 주식 산다고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언론에 보면 B2, 즉 비드서스 투자에 나선 가계, 작년 국내 주식 투자가 1년 새에 60배로 급증했다. 이거는 완전 노름판이 지금 카지노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몇 명 모여서 화투 치다가 카지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 8, 9 석 달 동안에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주식 투자로 굴린 돈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53조, 주식 투자로 굴린 돈이 23조로 초저금리에 빌려봤자 은행에 이자가 얼마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둔 장기 저축성 예금을 흘러가지고 주식에 투자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60배가 늘었다는 거.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지난해 3분기에 주식 투자가 23조 3,400억인데 1년 전에 2019년에 주식 투자가 3,926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은 과열을 경고하면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열을 경고하면 부양이 아니라 억제책을 해야 될 건데 권병두 금융위의 부위원장이 작년 6월에 이미 금융시장과 실물지표 괴리가 크다. 정부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하고 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6개월 동안에 정부는 그러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억제하는 대책을 냈냐? 아니 과열시키는 정책을 추가로 더 냈다는 겁니다. 7월 달에는 한국형 뉴딜 펀드를 문가리가 직접 펀드 매니저로 나섰다고 외국 투자사가 비아냥 그렸고 9월에는 개인 투자자 요구대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1,400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시켜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리한 제도라고 알려진 공매도를 금지가 결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받았죠. 9월 달에 공매도 종료가 지금 될라 하니까 올해 3월까지 또 묶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사의 신용금리를 정부가 억지로 끌어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식 과열을 우려한다는 게 순거짓말이라는 게 정책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언성수 금융위원장은 정권사 사장단을 불러 모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정권사예요. 은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권회사가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습니까? 주식담보 뭐 이런 걸로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연 9%에서 0.5%를 9월부터 내렸고 다른 데도 다 이자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0월까지 2,300이던 코스피가 11월부터 급등해서 11월 이후 지금까지 31.8%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 정부가 어디서 실물경제 리스크가 터질지 몰라 패닉 바잉을 경고를 시키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중소기업 경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업자 수도 늘어나고 수출도 시원찮아지는데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는 거의 제로로 가고 있는데 금융시장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지어 지난해 10월 통화량이 3,150조 5천억으로 역사상 최대로 한 해 전에 비해서 시중의 통화량이 9.7% 10분의 1 정도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GDP 대비 가계비 비율이 1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사 갈림길에서 이제 끝장이 날라고 70만 중소기업도 코로나 타격을 입고 있는 실물 경기, 이거하고 다르게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책당국이 어제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적 상승세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돼야 된다. 위기가 남긴 상흔이 예상보다 깊을 수 있고 회복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가 터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즉 위축된 실물 경제가 살아나서 붕 떠 있는 하늘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금융시장과 균형을 맞춰야 폭탄이 안 터지지, 그러지 않으면 터질 거라는 거예요. 자, 홍남기도 그저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돈이 자산으로 쏠려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부채 급증, 즉 빚이 대규모 늘어난 것이 금융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범 차관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너무 늘어난 돈들이 금융 부분의 안정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연착륙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듯이 주식 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산 가격이 급락, 즉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도로 터지고 신용 리스크, 즉 은행이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보세요. 한편에서는 정권회사들 보고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부양책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뭐가 터지니까 조심해라고 패닉 바잉을 경고하고, 이게 미친놈들 아니면 뭡니까? 변태입니까? 자, 그저께 눈이 좀 왔습니다. 근데 많이 온 눈도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눈도 왔습니다. 발이 뭐 푹푹 빠질 만큼 온 것도 아닌데요. 불과 10cm 눈이 왔는데 수도권이 마비돼서 그날 집에까지 뭐 6, 7시간 걸렸다는 사람, 호텔에 지금 뭐 다 자고 가려고 호텔에 줄이 막 끝도 없었다라는 사람, 가다가 차를 놔놓고 간 사람.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도심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기상청이 눈 쏟아지기 5시간 전에 대비하라 전화까지 했는데 제설차가 넉장 배치되어서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갈 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침에 출근길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는 또 지하철이 1호선, 4호선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제설 실무자들을 모두 교체했는데 하필이면 서울시가 6일날 낮에 제설 관련 실무자들을 다 인사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이 8일부터 다른 업무를 맡게 되니까 인수인계하고 뭐 내일도 아니다 하고 미루다가 이 사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울 도로서 4시간 갇혔는데 제설도 안 하고 염화 칼륨도 제대로 안 뿌리고 시민이 저거 집 앞에 썰고 차 밀어주고 했습니다. 대설특보에 제설 1단계 조치만 발령을 했고 퇴근 차량이 서로 엉켜서 엉망이 된 뒤에야 제설하려고 했고, 서초 강남 지역에는 제설차가 진입도 못했어요. 완전히 주차장이 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 신고가 뭐 1000건도 더 폭설 신고가 왔는데도 무시됐고, 서울시는 밤 9시나 올 줄 알았다고 기상청 핑계를 댔고, 기상청은 오후 6시에 눈이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하고, 더 웃기는 거는 김어준이 있는 그 TBS 교통방송이면 눈 오면 폭설 긴급방송을 편성해야 될 건데 정치방송, 예능방송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긴급편성 방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통방송이 아니지요. 저거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순수한 교통 외에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 정부가 3년간의 공무원을 9만 명을 정원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정원량의 9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만 명씩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권이 공무원을 늘린 거에 비해 크게 엄청난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 겁니다. 문재인은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4천 명을 확충하겠다 했기 때문에 9만 명에서도 훨씬 더 앞으로 늘릴 거라고 보입니다. 공무원을 어디다 쓰느냐?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서비스에 필요해서 늘린다는데 눈이 왔는데 경찰, 소방,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이 정도 눈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마비돼 버리는 거는 이거는 행정 능력의 부재, 행정의 그냥 방치가 불러일으킨 인재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박원순이 자살했고 또 서울시에 인사가 있었다. 그건 저거 사정이지. 눈이 왔으면 어디선가는 눈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북부지방에도요. 다 치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눈이 이렇게 와도 제설차가 보이지 않고 염화칼륨도 안 뿌립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갑니다. 공무원 늘려서 다 어떻습니까?